안녕하세요. 강연 백도시의 임성훈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이름으로 사셨습니까? 뭐 누구의 엄마라는 이름으로 사셨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연인, 누군가의 선생님, 아니면 뭐 누군가의 친구. 아무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참 많은 이름을 안고 사는데요. 정작 자기 자신의 진짜 이름은 잊어버리고 그 다른 이름이 주는 무게 때문에 오늘 힘들게 사시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는 모든 그 힘든 거 내려놓으시고요. 정작 나를 위한 좋은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강연 백도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상식을 깬 산부인과 의사 이금정. 어릴 때부터 늘 뚱뚱했던 아이. 비만은 그에게 큰 상처였습니다. 돼지, 비대, 거대. 근데 사람들은 편하게 던지는데 정작 뚱뚱한 사람들은 그냥 상처를 많이 받아요. 저도 무지하게 노력했어요. 빠지는 따다 더 찌고요. 다이어트에 계속 실패했던 그는 의사가 된 후에 비만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산모한테 체중 조절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못하죠. 그게 이제 의사로서 좀 답답하고 스스로가 너나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다이어트에 실패했던 이유를 깨닫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낸 그는 마침내 체중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비만이 다른 병의 원인이죠. 매일매일 얘가 승리하려면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접근하셔서 그걸 유지해야 됩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즐거운 다이어트법을 전파하고 있는 이금정 씨를 소개합니다. 야, 산부인과 의사신데 다이어트 하고 무슨 그 얘기를 하신다 그래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 예, 조금 의아스러우시죠? 네네. 근데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예. 산부인과의 의사인 저와 다이어트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아마 잘 아시게 될 겁니다. 들어보면 안다는 얘기인데 오늘 그 강연 주제가요. 또 다이어트 하십니까? 라는 그런 주제예요. 근데 본인의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에. 예, 뭐 저 같은 경우 네. 초등학교 때 이후 계속되는 다이어트와 요요로 거의 점철된 인생이죠. 다이어트의 인생이 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것을 배웠고요. 아,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자, 또 다이어트 하십니까? 이 강연을 박수를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금정입니다. 산부인과 의사인 저와 다이어트. 또 왜 또 다이어트를 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왜 나왔을까 되게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의사이기 이전에 185cm에 104kg이 나가는 중증 고도 비만 환자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2007년이 되면서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3개월 만에 20여 kg 가까이 감량을 했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정말 귀가 솔깃한 기적의 의학 다이어트법을 얘기하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어제까지 다이어트를 하다가 실패해서 오늘 다시 또 다짐하신 분들, 새해가 돼서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벌써 포기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다이어트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와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강원도 영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자랄 때는 날씬한 날다람쥐 같아서요. 이어달리기 대표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충북 제천이라는 도시로 이사를 오면서 비만의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예, 전화 가보셨어요? 예, 신나는 것도 있는데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뭐 아는 친구 없죠. 아는 곳 없죠.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과자 먹고 배고프면 혼자 라면 끓여 먹고 1년도 안 돼서 10kg이 찝니다. 47kg. 조그마한 초등학생 애가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가슴이 처집니다. 네, 아빠 배 엄마 가슴이 되어버립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살찐 애를 보니까 바로 씨름 선수로 저를 뽑으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열심히 했습니다. 씨름을 하루에 5시간 운동을 하면서요. 엄청나게 맞아가면서요. 네, 하다 보니까
47kg였던 저가 41kg까지 빠지고 충청북도에서는 씨름으로 1등까지 해봤습니다. 금메달이죠, 뭐. 근데요, 정말 맞는 거 싫어요. 예. 그래서 저는 씨름을 안 하겠다고 가출까지 했고요. 처음으로 씨름을 그만두었습니다. 운동을 안 하니 4개월 만에 12kg이 찌더군요. 53kg. 아마 이런 요요 아무나 겪지 못할 거예요. 그것도 조만한 어린애가요. 씨름을 그만두고 공부만 한 저는 늘 전교에서 1등으로 뚱뚱했습니다. 중학교 때요. 어머니회 하잖아요. 어머니들 종종 가시죠? 네. 하루는 저희 어머니만 오시고 다른 분들은 안 오신 거예요. 담임 선생님은 종례 시간에 화가 나셔가지고 오늘 돼지네 엄마만 오시고 다른 분들은 안 오셨대요. 우리 엄마만 오셨으면 난 잘한 건데 왜 내가 오늘 이런 대접을 내가 왜 받아야 되지? 우리 뚱뚱한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그런 대접 받습니다. 고3 때요, 힘들게 잠 안 자고 공부했습니다. 살은 더 찌죠. 대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키가 178에 114kg까지 나가더군요. 군대 신검을 하는데 체중 과다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제 친구들은요, 뭐 부러워해요. 야, 네가 신의 아들이다. 근데 걔들은 저의 몸매를 절대 부러워하지 않아요. 나는 도대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어쨌든 의사였습니다. 대부분 의사는 아픈 사람을 보는데요. 저는 행복한 산모를 보는 산부인과가 좋아서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기 낳아보셔서 아시죠? 밤에 잘 나옵니다. 저희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낮에도 근무하는데 밤에는 또 분만 받느라고 잠을 못 잡니다. 몸은 힘들어요. 잠도 못 자요. 그래도 살은 계속 쪄갔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체중은 늘어도 괜찮다라고 알고 계신데요. 16kg 이상 정도 늘게 되죠. 분만할 때 지장이 올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가 필요한 산모가 저한테 오셔요. 그럼 제가 교과서에서 나온 대로 이렇게 드셔야 되고 운동을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을 못해요. 네. 그걸 어떻게 해요? 쉬우면 저희가 뺐겠죠. 그냥 산모에게 저는 의사고요. 당신은 산모니까 당신은 조심하세요라고 끝냅니다. 네, 우리가 스스로 움츠려드는 그런 의사가 됐습니다. 열심히 분만을 받으면서 점점 명성을 쌓아가려고 할 때쯤에 저의 산모가 양수색전증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양수색전증은요, 미리 알 수도 없습니다. 발병을 하면요, 그렇게 되는 병입니다. 몇 달간의 방황을 하다가, 분만을 말아야겠다. 산부인과 의사가 반을 포기하니까 이제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지? 7년간의 공부였지만 너무 아까웠지만 새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신혼이었어요. 저희 예쁜 색시랑 신혼을 보내고 있는데 잠을 자고 나면 저희 그 색시는 침대가 아닌 거실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이 코골이 소리. 너무 시끄러웠던 거죠. 그래서 제 이비인후과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코골이 수술 좀 해줘라. 그때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군요. 너의 코골이는 비만 때문이지 수술로도 해결되기에는 좀 그렇다. 차라리 살을 빼는 게 낫겠다. 그때서야 저는 저의 비만이 병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차라리 살을 빼고 올바르게 빼고 나의 환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걸 자신 있게 얘기하면 되겠구나. 그때까지 저희 뚱뚱하다는 그 단점이 엄청난 장점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비만 공부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비만이라기보다는 저에 대한 공부였어요.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점점 공부를 하면서 음식, 식단 구성법을 알게 되었고요. 칼로리를 이해하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수영을 했습니다. 1시간 이상씩 했습니다. 점점 살이 빠져가는데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배고파. 정말 배고파. 냉장고 문 열었다 닫았다 계속하면서 참아야 되는데 먹고 싶은데 식욕 조절 너무 힘듭니다.
그때부터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뭘 먹어도 되는지. 의외로 먹어도 되는 게 있습니다. 과일입니다. 과일은 부피는 크고요. 칼로리는 낮습니다. 또한 지방 분해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많습니다. 과일을 배가 고플 때 깎아 먹었습니다. 또한 운동. 날씬한 사람들은요, 운동을 하면 식욕이 떨어져요. 근데 우리 같은 비만이는요, 운동하면 식욕 정말 왕성해집니다. 그래, 그럼 나도 차라리 운동을 줄여보자. 이건 1시간 이상이 아니라 30분으로 줄여봤습니다. 식욕 조절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이 계속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월 만에 17kg이 빠지고 이젠 유지해야지 하는데 3kg이 더 빠져서 이런 죄가 됐습니다. 뿌듯합니다. 제가 20kg을 감량을 했고요. 5년이 지났습니다. 그걸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는지 의학적인 삶의 방식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칼로리를 줄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적당한 칼로리는 꼭 드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꾸로 드세요. 식사를요. 대부분 밥 드시고 반찬, 국, 그리고 후식으로 과일을 드십니다. 거꾸로 과일 드시고요. 반찬 먼저 드시고 국 드시고 그리고 밥으로 입가심하십시오. 아니, 과일 먼저 먹으면 밥맛 사라져요. 왜? 네, 밥맛 사라지라고 과일 먼저 먹는 겁니다. 과일이 쌀보다 살이 덜 찌고요. 밥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찬 먼저 먹어볼게요. 엄청 짜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소금에서 점점 멀어질 거고요. 밥량도 줄어들고 어느새 살도 빠지고 건강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식사는 밥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다들 쌀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 세대들요. 우리 소중한 자녀분들이 왔는데 아유, 얘가 왜 밥을 안 먹지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과일 위주로 식사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요. 밀크커피가 정식 명칭은 설탕 지방커피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멋진 이름이죠, 밀크커피. 우유가 들어있대요. 밀크커피에는요, 설탕이 3스푼, 지방이 2스푼, 커피가 1.7스푼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먹었던 건 설탕 지방커피입니다. 밀크 우유는 없습니다. 요즘 유명한 카라멜 마끼아또 있죠? 그거 밀크커피보다 설탕이랑 지방이 더 많을 뿐입니다. 그리고요, 엔돌핀으로 식욕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식욕 조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열받았을 때 많이 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밥 많이 먹고요. 초콜릿 먹고요. 밀가루 음식 엄청 폭풍흡입을 합니다. 이 탄수화물들이요. 먹게 되면 머릿속에서 엔돌핀이 많이 나옵니다. 엔돌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받으면 먹는 겁니다. 그러면 엔돌핀이 나오는 다른 방법을 써볼게요. 그러면 덜 드시더라고요. 욕을 해보세요. 욕하는 거 도움되고요. 그래도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신기하게도요. 이 허벅지를 쓰는 운동을 하시면요. 엔돌핀이 많이 나옵니다. 앉아서 하는 운동 말고요. 서서 하는 운동이나 걸어다니는 운동을 하셔야지 엔돌핀이 나와서 덜 드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 빼려고 운동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살 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저요. 5시간 운동해봤고요. 9시간 운동해봤습니다. 유지 못하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네, 우리 다 그렇더라고요.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식욕을 더 증가시키더라고요. 운동은 1시간 이상이 아니라 20분 미만으로 하셔야 됩니다. 운동으로 엔돌핀이 나와서 덜 먹어서 살이 빠지는 겁니다. 요즘 사회는요. 뚱뚱한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은 게으르고 자기 관리도 못하고 의지도 약한 사람이라고 취급합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정말 많이 노력하는데요. 저는 제게 오는 비만 환자들에게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환경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새해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도하십니다. 날씬한 사람들 아니면 정말 지독한 사람들이만 성공할 수 있는 그 힘든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요. 우리 비만인들이 아니면 우리 살을 빼야 될 우리한테 적당한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평생을 하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셔야지 이번에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기 보니까요, 오늘 그 오신 분들이 전부 그 뭐 적으시네요. 말씀하신 거 다 적는데. 근데 요즘에는요, 예. 다이어트 안 해도 될 분들이 이렇게 보면 다이어트 하겠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예. 그것도 좀 문제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건강해지시면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챙겨 드시고요. 영양소 그리고 그렇죠. 몸을 건강하게 잠도 잘 주무시고요. 네네. 자, 오늘 이제 공감 온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드시고요. 우리 이금정 씨의 그 다이어트 얘기를 들으시고, 자, 어떻게 느끼셨는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이금정 씨의 또 다이어트 하십니까? 강연. 오늘 공감 온도는 과연 몇 도일까요? 화면의 얼굴은 지금 똑같으시네요. 네. 자, 공감 온도 34도입니다. 네.